11번 보기에서 제시된 인물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김은경, 최치원, 최은희, 최승우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세 사람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최치원, 최은희, 최승우, 이른바 육두품 출신 도당 유학생, 당나라로 가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당나라의 외국인을 위한 과거 전형 빈곤과 합격자 출신이고 귀국을 했던 사람입니다. 최치원은 돌아와서 시무책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서 방랑했고요. 최은희는 고려로 기부를 했고, 최승우는 후백제로 기부를 했습니다. 김은경은 이제 최초의 이제 그 통일신라기 최초의 빈곤과 합격자입니다. 자, 그래서 잘 모르더라도 일단 4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나머지는 자세히 보면은 다 쉽게 답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려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유학했다. 자, 고려가 건국이 된 게 918년이고 당이 멸망한 게 907년이에요. 병립을 할 수가 없죠. 틀렸고, 그 다음에 7세기와 8세기에 활약했던 신라의 대문장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최치원, 최은희, 최승우 거의 다 어느 시대에 걸쳐 있냐면 9세기 말 10세기 초예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고, 7세기와 8세기에 활약했던 신라의 대문장가로는 이제 뭐 설총이라든지 이두를 정리한, 그 다음에 뭐 김대문, 한산주 총관인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또 뭐 강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수기 학생으로 당 황제의 호위 무사가 됐다. 이 사람들은 무사가 아니죠. 당 황제 호위 무사가 된 사람은 사료로 많이 나오는 육두품 출신으로서 당나라를 건너갔던 설계두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됐죠. 당태종의 호위 무사가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 12번 보기에 어록을 남긴 인물의 활동을 옳은 것은, 자 여기면 대전자령 나옵니다. 자, 쌍사대동 하면은 지청청 장군이죠.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요 네 가지 전투. 자, 1930년대 초 한중연합작전과 관련된 부대, 북만주 쪽에서는 한국 독립군이 있고요. 이 사람은 바로 지청청 장군이죠. 총사령. 나중에 한국 강복군 또 사령이 되죠. 자, 그래서 쉽게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호로군과 같이 연합을 했습니다. 토일군 또는 뭐 길림자위군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비슷한 시대에 남만주 쪽에서는 여기 조선혁명군이 있죠. 조선혁명을 영흥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영릉과 흥경성 전투. 바로 양세봉 장군이고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해서 작전을 추진했습니다. 화북 조선독립동맹의 주석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자, 화북 조선독립동맹 김두봉이 되겠죠. 그래서 1942년에 화북 조선독립동맹을 이끌고 또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해서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부대로 되어 있죠. 자, 조선의용대 결성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이 되겠죠. 1938년 중국 국민당이 지원와서 조선의용대를 결성했습니다. 13번 보기에 빈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관련하여 고려시대에 발생한 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리들을 소집해 뭐뭇을 상국 섬기는 대우를 하는데 모두 불가했으나 이자겸과 척준경만이 찬성을 났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금나라가 되겠죠. 진적이 세운 1126년에 그 전에 금이 동북아 최강국인 요를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4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이러한 이자겸과 척준경 같은 이제 개경파 이런 문벌기적 세력들은 섬기겠다 하고, 윤원이라든지 윤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윤관 장군의 아들이죠. 당연히 반대했겠죠. 여기 나오죠, 윤원이가. 그리고 묘청성 이런 서경파 세력들은 또 이제 금국을 치자고 나중에 또 서경천도 이런 걸 이제 주장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이라는 것이 있죠. 묘청일파는 금국 정벌을 주장을 했죠.
자, 그러면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이 국가의 침입으로 인해 국왕은 나주로 피난하기도 했다. 이건 이제 고려 현종이 되겠고요. 이게 바로 거란의 침입이 되겠죠. 요 나라. 예. 1010년에 이제 2차 침입이 있었죠. 예. 이때 이제 나주로까지 피신가기도 했습니다. 이 국가와 함께 강동성에 포위했던 거란족을 격파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몽골이 되겠고요. 후에 이제 원이 되겠는데, 강동에 여기래 가지고 이제 몽골이 이제 흥기를 맞이하자 금을 이제 박살을 내니까 이제 거란족이 망했던 거란족들이 다시 부흥하게 돼요. 자, 이것을 토벌하러 몽골이 왔다가 우리 고려와 함께 연합을 해서 오늘날 그 강동 쪽이라는 거는 오늘날 그 평안북도 지역 그쪽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이제 같이 연합작전하면서 첫 조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국가에 대비하여 광군을 설치하였다. 예, 고려 3대 정종 때, 정종 3년 947년에 거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을 조직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기에 가와 나 발표 시기 사이선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통일은 자주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민족의 대단결. 그렇다면 이것은 7.4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972년. 자,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장, 북측의 연방제. 이 말 나오면 6.15 공동선언이죠. 2000년. 그럼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 등이 있느냐? 자, 그럼 노태우 정부 시절 뭐 남북 기본 합의서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나와야 되겠죠. 예.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었다. 자,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된 것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 민간 차원에서 먼저 교류가 있게 됩니다. 1998년 정주영 천대 명예회장이 소 500마리 끌고 방북을 하게 되죠. 그 여세를 몰아서 현대가 중심이 돼서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 일단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북 조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자, 이게 7.4 남북통선언이죠. 7.4 남북통선의 후속 조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남북 조절위원회 설치죠. 또 그 다음에 한라인 설치, 직통전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됐다. 자, 6.15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 어떤 것이 있냐면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연결. 뭐 동쪽에서 동해선도 나중에 이제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상가족 상봉. 이런 것 등이 이제 대표적인 후속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6.15 공동선언 이후가 되겠죠. 이거는 틀리고,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 가입하였다. 이게 이제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직전 넉 달 전인 91년 8월에 있었죠. 남북 기본 합의서가 1991년 12월에 있었고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보나 하여튼 노태우 정부 시절이니까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니을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조선시대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조선 태조는 북방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4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하는 국경선이 정해진 것은 태조가 아니라 세종 때죠. 세종 때 최윤덕 장군을 통해서 압록강 중상류 쪽을 개척을 해서 4군을, 김종서를 보내서 육진을 개척하죠. 외란이 끝난 후 조선은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하여 국교 재개를 요청하였다. 자, 국교 재개를 요청한 곳은 일본 도쿠가와 막부입니다. 그 이전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과 차별화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도쿠가와 자체는 이에야스는 직접 참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와 다시 국교 재개를 요청을 해서 파견이 된 것이지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틀린 내용이고, 조선 후기 북학운동의 한계를 느낀 지식인들은 북벌운동을 전개하였다. 거꾸로 됐죠. 북벌을 추진하려 했으나
청이 너무 강성해서 오히려 이제 청을 배우자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틀렸고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조선 후기 중국과의 외교와 무역에 은이 대거 소비되면서 은광이 활발하게 개발됐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명청대에 되면은 이제 기존의 뭐 동전, 지폐 이런 게 아니라 은으로 다 결제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은이 많이 소비가 되면서 특히 은광이 많이 개발이 되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두 차례 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재현이 이끄는 조선군은 프랑스군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신미양요 때 미군이 되겠고 그 전투 이름은 광성보 전투입니다. 1타 2피로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예. 그럼 여기 양원수는 어디냐? 이건 병인양요죠. 프랑스와 관련된 것이고 미국 산선 제너럴 셔머노는 평양 주민을 약탄하였다. 예, 그렇죠. 예, 정답은 2번이고 이게 원인이 된 것이죠. 병인년이 있었어요. 병인양요 바로 전달에 이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통상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약탈을 했는데 이때 평양관찰사 박규소가 군민들과 함께 화공작전을 펴서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우게 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틀린 것이 되겠고요. 4번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조선시대 신분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던 고려시대의 향리와는 달리 조선의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아전으로 격하였다. 예, 맞죠? 그래서 이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합격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주로 신진 4대부로 성장을 해서 조선 건국의 주축이 됐습니다. 자, 유교의 적서 구분에 의해 서울에 대한 차별을 시켰기 때문에 서울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자, 관직에 아예 진출하지 못한 것은 아니죠. 한품 서용, 그 품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고위직에 못 올라간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틀린 말이고 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백사공, 백정 등은 법적으로는 양인으로 취급되기도 했으나 노비처럼 천대받으며 특수직업에 종사하였다. 예.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신량역천이라고 그러죠. 예. 조선시대 자체는 이제 노비 외에는 원래 천인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들의 직업에 따라서 따로 관리가 되는 뭐 그러한 측면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칠반천역에 뭐 뱃사공, 뭐 조졸, 봉숙군, 뭐 나장, 뭐 이런 사람 등이 있죠. 수군도 있고 등등등등. 예. 근데 이제 좀 더 말하자면 백정은 또 그것보다도 더 이제 천하게 취급받는 이제 노비 바로 뭐 윗클래스밖에 안 되는 그러한 거의 천대 받는 또 직정이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양인 취급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백정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그런 용어 자체가 양인으로 취급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거부를 해서 이게 안 된 것이죠. 자, 다음 순조는 그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고 순조는 공로비 중 일부를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었다. 예,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이제 순조 1년 때인 1801년 공로비 중 이제 중앙관서의 노비 6만 6천여 명을 이제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공로비 일부 해방. 예,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18번 근대 교육기관 가장 옳지 않은 거 배제학당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가 서울에 설립한 사립학교와 맞춰 1885년 언더우드는 경신학당 동문학 1883년 정부가 설립한 외국어 교육기관 통역관 양성 맞죠? 경신학교 고종의 교육 입국조서에 따라 경신학교 아까 제가 배지학당하고 같이 얘기했었죠. 1885년이고 언더우드 장로에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교육 입국조서는 1895년 2차 가보개혁 기간 중에 설립된 관립학교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한성 사범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이게 정답이 되겠죠. 원산학사 한경도 덕원부 오늘날 원산 지역이죠. 주민들이 관빈이 힘을 합해서 기금을 들여서 설립한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되죠. 맞는 내용입니다. 19번 왕이 수신 교과서인 성학 10도를 집필한 인물
그림 도자가 나오면 이황이고 같은 성악의 입장에 대해서 그림으로 하면은 성악 10도 이황이고 그냥 글로 됐으면 성악 지변은 2죠. 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가장 오르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책을 좀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이황 하면은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주자서 저료가 되겠죠. 또 그 외에 주자 문농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건 예, 이황이 쓴 것 중에 요거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황과 사단 칠정 논쟁을 벌였던 주자 문농은 이제 그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남 출신 명유인데 예, 이 사람도 꽤 성리학이 조예가 깊은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이는 좀 책이 좀 많이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어린이 아동령으로서 자 수신서가 있는데 동몽선습이 아니라 경몽요결이 되죠. 예. 그 다음에 동호문답이라는 또 책이 있는데 예, 이제 이가 이제 그 사회 경장론으로 유명하죠. 사회 전체 전반적인 개혁. 예. 그러니까 이거 틀린 내용이죠. 예. 동몽선수 예, 이황이 한 게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황은 주리론, 정신 원리적 개념인 리를 강조하고 이 이는 경험 현실적 개념인 기를 강조하죠. 주기 쪽 입장이죠. 그리고 이황 쪽을 따르는 것이 동인 중 이제 남인 쪽이 되겠고요. 이 쪽이 서인. 그 중에서 이제 노론 쪽이 이제 절대적으로 신복을 하고, 자 각각 향약과 관련돼서는 이황은 경상도 쪽 사람이죠. 그래서 예안, 경북 예안 쪽 예안 향약이 유명하고, 이는 두 개가 있어요. 황해도 해주 향약하고 그 다음에 서원경 청주 쪽이죠. 서원 향약, 요 두 가지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기보다는 이를 중시했고 예안 향약,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그의 약설에 따른 이들이 처음에는 현인을 형성하였다. 이황은 선인하고 관련이 없죠. 이건 이 쪽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대한민국 민주화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은 1960년대 장기 집권을 획책한 박정희의 4.45 입개헌. 이거 1954년에 있었죠. 초대 대통령 안에서 중임 제한 철폐하는 거. 이거 이제 50년대죠. 이승만 정권이고. 70년대 유신 개헌을 통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기틀을 제공하였다. 유신 개헌은 평화적 민주화 추진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80년대 6월 민주항쟁 있었죠. 1987년 군사정권을 종지시키고 선거를 통해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 근데 문민정부라는 건 군인 출신이 아니라는 뭐 그거에 의의가 있지. 직선제는 됐지만 문민정부는 80년대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거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대선 결과에 따라 평화적 정권 교체, 여야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1998년에 등장한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은 이제 민주당, 대통령은 민주당 야당이었는데 정권이 바뀐 것이죠. 그 이전에 김영삼 정부의 한계점은 문민정부는 맞지만 여당 쪽, 여당의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2018년도 제2회 서울시 9급 한국사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